케빈 뉴섬 주지사가 산불 취약지역 주택 보호를 위한 화재 예방 규정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LA 카운티가 산불 피해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업체들과 근로자들을 위해 재정 지원 신청 접수를 시작했습니다. LA 시정부는 이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하기도 했습니다. 삼성전자가 LA 산불로 피해를 본 지역사회를 구호, 복구 활동 지원을 위해 100만 달러 규모의 가전제품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트럼프 정부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면서 등교 거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LA와 같이 상역 도시를 선포한 시카고를 상대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법 집행 노력을 방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USC의 임시총장으로 한인 김병수 씨가 임명됐습니다. 김 총장은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는 총장이 되겠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엘라스카주에서 10명이 탑승한 소형 여객기가 실종됐습니다. 소방당국은 추락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0억 달러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 작업의 하나입니다. 정부 인력에 대한 대규모 구조조정을 공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의 해고 칼바람이 정부 각 부처로 확산하면서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국제개발처에 대한 구조조정에 착수하면서 만여 명의 직원을 해고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직원들은 기관 해체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파나마 운하의 무료 통항과 관련해 미국과 파나마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만 파나마 정부는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개최되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첫 번째 정상회담에서 방위비 증액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노동부는 1월 비농업 일자리가 전월 대비 14만 3천 명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 전망치를 밑돌았습니다. 러시아는 미러 정상회담과 관련해서 아직은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과 관련해 여권은 증인의 말이 달라졌다며 신빙성 문제를 제기했고 윤석열 대통령도 진술이 곡해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윤 대통령이 파렴치한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동해의 심해가스전의 사업 결과를 두고 야당은 대통령까지 나선 대사기극이라며 사과를 요구했고 여당 측은 자원개발 노력에 정치 공세를 자제하라고 말했습니다. LA 레이커스가 골든스테이트와 경기에서 120대 112로 승리했습니다. 클리퍼스는 인디애나에게 112대 119로 패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캔사스시티와 필라델피아 간의 슈퍼볼 경기가 열립니다. 오후 3시 30분부터 팍스 TV를 통해 생중계됩니다. 오늘 뉴욕 증시 하락 출발하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447.8원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 남가주에는 오전까지 비가 내리다 점차 그치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낮 최고 기온은 61도로 예상됩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하늘 위 호텔 세계 최대 항공기 아시아나항공 A380에서 차별화된 서비스를 만나보세요. 고국까지 편안하고 안전하게 모시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윤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지승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 라디오솔 모닝 뉴스 2부입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면서 등교 거부를 준비 중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뭔가에 항의하기 위해서 학교를 가지 않는다. 뭔가에 항의하려면 학교를 더 잘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더 공부하고 이를 부득부득 깔고 괜찮은 사람이 돼야 복수하는 거 아닌가요? 네.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트럼프 대통령 이민 정책에 항의하면서 등교 거부를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또 이민 세관국을 사칭하는 사기꾼들도 등장했다고 합니다. 이 관련 소식 오늘 모닝뉴스 2부 첫 소식은 강채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새 행정부 들어 전국 대도시에서 불체자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 틈을 타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사칭하고 이민자들에게 추방 위협을 하는 케이스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정치 전문 매체 더힐에 따르면 필라델피아와 사우스 캐롤라이나 등에서는 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사칭하고 이민자들에게 추방 위협을 한 혐의로 체포된 사례가 발생했습니다. 지난 일요일 필라델피아의 한 대학에서는 학생 2명이 경찰과 아이스라고 흰색 글씨가 적힌 셔츠를 입고 학교 기숙사에 진입을 시도하다 경찰에 체포되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성명을 통해 이민자 신분인 대학생들에게 공포를 조장하고 이들을 괴롭히는 행위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필라델피아 경찰국과 대학 캠퍼스 경찰이 신속히 사건에 대응해 수사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유사한 괴롭힘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보고되었습니다. 사우스 캐롤라이나주 설리번스 아일랜드 경찰국은 지난주 금요일 남성 1명을 중범죄 납치, 법 집행관 사칭과 기타 2건의 경범죄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존슨이 히스패닉계 주민에게 멕시코로 돌아갈 거라고 소리치며 괴롭히는 영상이 네티즌들 사이에서 확산되자 자수한 것입니다. 그는 차 안에 있던 히스패닉계 사람들에게 소리를 지르며 운전자의 차키를 빼앗는 등의 행패를 부려 지역사회의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또 다른 남성은 연방이민세관국 배지 사진이 박힌 가짜 명함을 보여주며 한 모텔에서 자신의 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추방시키겠다고 여성을 성적으로 위협한 혐의로 체포되었습니다. 이러한 사건들은 트럼프 행정부의 국경 보안과 불법 이민 단속 강화 노력과 맥을 같이 합니다. 아이스 요원들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추방 작전을 수행하라는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하에 미등록 이민자 체포를 늘리는데 주력해왔습니다. LA 통합교육부 학생들이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에 항의하는 연이은 등교 거부를 준비 중인 가운데 LA 통합교육부는 연방이민세관국 요원을 사칭하는 사기꾼이 접근할 수 있다며 교직원들과 학생들에게 경고했습니다. 알베르토 카바로 LA 통합교육부 교육감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최근 수일 동안 연방이민세관 단속국 요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교육국 커뮤니티 구성원들에게 접근했다고 밝혔습니다. 카바로는 아이스 요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이 최근 LA 통합교육부 커뮤니티에 접근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며 커뮤니티 내에 이민 단속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습니다. 교육부는 연방이민세관국 요원을 사칭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해 경찰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명령의 일환으로 아이스 요원들은 이제 교회와 학교를 포함한 민감한 지역에서 체포를 수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LA 지역 학교들은 아이스 요원이 접근할 경우 학생들의 법적 보호를 알려주는 권리 알기 카드를 배포하고 있습니다. 한편 LA 일원 고교에서는 6일 트럼프 행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학생들의 시위가 열렸습니다. 벤나이스 고교와 말리부, 베니스, 유니버시티, 컬버시티의 고등학교에서는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고 시위를 벌였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강채은입니다. LA에서 대형 산불이 발생한 지 약 한 달 만에 이 지역에 전기를 공급하는 회사가 자사 설비에서 발생한 불꽃이 화재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처음으로 인정했습니다. LA 일대에 전기를 공급하는 민간업체 서든 캘리포니아 에디슨인 SCE가 6일 성명을 통해서 지난달 7일 LA에서 동시다발한 화재 여러 건 가운데 한 건인 허스트 산불의 발화 원인에 대해 소방당국이 SCE의 장비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지목했다고 전하고 우리도 당사의 장비가 허스트 산불의 점화와 관련됐을 수 있다고 믿는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화재의 원인은 아직 조사 중이고 SCE는 계속 당국과 협력하고 있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허스트 산불은 상대적으로 작게 끝난 화재로 인명이나 재산 피해는 다행히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이 산불과 더해서 SCE는 이 회사가 운영하고 있는 송전탑이 대형 화재로 번진 이튼 산불의 발화와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의혹이 주민들의 목격담과 녹화 영상 등을 통해 제기된 바 있지만 이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SCE는 이튼 산불 초기 단계 피해 당사자들이 찍은 영상 등이 나왔고 이것은 SCE 장비와의 관련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이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는 있다면서도 그 연관성을 뒷받칠 만한 전형적이거나 명백한 징후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힌 것입니다. 이튼 산불은 LA 카운티 알타다나 지역을 덮쳐서 17명의 사망자를 내고 1,491채의 건물을 파손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 여러 명은 산불 발생 당일 저녁 산지에 설치된 SC의 송전탑 아랫부분에서 화염이 솟구쳐 오르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 취약 지역 주택 보호를 위해서 화재 예방 규정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외에 산불 관련 소식 보도국에서 전해드립니다.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산불 취약 지역 주택 보호를 위한 화재 예방 규정 시행을 앞당기겠다고 5일 밝혔습니다. 이 규정은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의 주택 소유주들에게 집에서 5피트 이내에 죽은 식물이나 목재 가구 등 가연성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2020년 제정돼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지연되어 왔습니다. 뉴섬 주지사는 워싱턴 DC에서 재난지원금 관련 논의를 마친 후 이를 시행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입니다. 캘리포니아 천연자원국의 웨이드 크로풋 장관은 이번 조치로 취약주택들의 선제적 보호가 가능해지고 잔불이 날리는 화재에서 주택 발화 위험이 줄어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정부는 이번 행정명령을 통해 약 140만 에이커의 토지를 추가로 화재 위험 지역으로 지정할 계획이며 이 지역 주택들도 새로운 규정을 따라야 합니다. 주정부 관계자들은 이 규정을 준수하는 주택 소유주들을 돕기 위해 2,500만 달러의 예산을 책정했다고 밝혔습니다. LA시가 산불 피해자들을 돕기 위한 새로운 웹사이트를 개설했습니다. 5일 LA시에 따르면 LA 재난구호 내비게이터라는 이름의 이 웹사이트는 방문자들에게 맞춤형 질문을 제시해 개별 재난 대응 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해당 사이트에서는 정부 프로그램, 보험 지원, 주택 피해 복구, 임시 및 영구 주거 해결책, 현금 지원금, 지역사회 서비스 등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도 지난달 화재 구호 웹사이트를 개편해 LA 카운티 산불 피해자들이 각종 지원을 더 쉽게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웹사이트는 연방재난관리청 재난구호 신청 방법, 개인 서류 재발급, 푸드뱅크 찾기, 안전한 귀가 방법 등의 정보와 함께 임시 거처와 비용 배상 관련 정보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wildfires.betterangels.la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2024년 세금보고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LA 산불 피해자들의 세금보고 마감일이 10월 15일로 연장됩니다. 연방국세청 IRS에 따르면 연방재난청 FEMA가 설정한 팰리세이즈와 이튼 산불 피해 지역 거주자들은 자동적으로 마감일이 연장되는 것입니다. LA 카운티 외에 거주하지만 정부기관 또는 자선단체와 함께 산불 피해 복구 노력을 도운 근로자 같은 산불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은 IRS에 전화를 해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삼성전자가 LA 산불 피해 지역 구호 및 복구 활동 지원을 위해서 100만 달러 규모의 가전제품, 태블릿 PC 제품 등등을 기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전자 미국 법인과 삼성반도체는 해비타드 오브 그레이터 로스앤젤레스, 팀 루비콘, 로스앤젤레스 통합교육구 교육재단 등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통해 이 같은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가전제품을 제공하고 교육 중단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학생과 교사에게 PC와 태블릿 기기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 현장 복구 작업을 진행 중인 자원봉사자들에게도 첨단 통신장치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자, 이렇게 산불 피해 지역에서도 학업은 계속돼야 된다. 아이들 공부는 계속해야 된다. 교육 중단 상황이 발생하면 절대 안 된다. 하면서 어른들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는데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법 반대하겠다며 학교 등거를 거부하는 것. 이건 다시 생각해봐도 아닌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는 복구가 길고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는 점을 알고 있다며 지역사회가 재건하고 번영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의 최대 주택보험사 가운데 하나인 스테이팜이 최근 보험료 22% 인상을 주정부에 요청하면서 주택 소유자들의 부담은 한층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보험사들 역시 유사한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 이 앞으로 보험료 인상 압박은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대형 보험사들이 캘리포니아에서 공식적으로 철수한 것은 아니지만 신규 가입 제한과 보험료 인상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이 같은 보험료 상승은 단순히 개별 가구의 부담 증가를 넘어서서 남가주 부동산 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보험료가 급등하게 되면 주택 유지 비용이 그만큼 증가하고 주택 구입을 망설이는 사람이 늘어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주택 거래 둔화와 부동산 가격 하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입니다. 특히 산불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또 홍수 위험 지역에서는 주택 가치 하락이 더욱더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상태입니다. LG전자 미국 법인이 미국 내에서 판매한 일부 전기 레인지 구매 고객을 대상으로 안전장치 활용법 안내 라벨을 무료로 제공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이와 함께 안전장치 사용법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포함한 동영상을 제작해 홈페이지에 올렸다라고 말했습니다.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가 권고한 자발적 리콜을 소비자 안전 의식 제고 캠페인으로 확대한 것입니다.
최근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는 LG전자 전기레인지 중 안전장치 활용법 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채 출하된 제품을 보유하고 있거나 더 잘 보이는 곳에 라벨을 붙이고 싶은 고객에게는 라벨을 배포하라라는 자발적 리콜을 LG전자에 권고한 바 있습니다. 한인 김병수 변호사가 USC의 임시 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한인은 물론이고 아시안으로는 처음으로 USC 최고위직인 총장직으로 임명되는 역사를 쓴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소식은 저희가 잠시 뒤에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월 7일) 금요일 남가주의 날씨입니다. 주말을 하루 앞둔 오늘 아침 출근길 빗줄기와 함께 시작했습니다. 출근길 안전운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른 아침 현재 LA 카운티, 벤츄라 카운티에는 홍수주의보가 내려졌고 오늘 비는 오전 중에 계속되겠고 오후가 되면서는 점차 그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어제보다 2, 3도가량 오르는 곳도 있지만 60도 내외에 그치면서 여전히 평년 기온을 밑돕니다. 오늘 밤 최저 기온은 어제보다 10도가량이나 뚝 떨어집니다. 밤 기온도 역시 평년 기온을 밑돌아서 내일 아침에는 이에 따라 보다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과 모레 일요일에는 비 소식 없습니다. 다만 대체로 흐린 날씨 이어지겠고 다음 주 화요일 밤부터 오는 목요일까지 또 한 차례 겨울 폭풍이 예고된 상태입니다. LA 한인타운의 오늘 낮 최고 기온 61도, 밤 최저 기온은 45도,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63도, 46도, 밸리와 일란드 암파이어 지역 61도, 43도, 해안 지역은 62도, 48도 예상됩니다. 한국 오늘 전국이 맑겠고 서울의 오늘 아침 최저 기온이 10도, 낮 최고 기온 26도로 막바지 한파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한인 김병수 변호사가 USC 임시총장으로 임명됐습니다. USC 이사회가 5일 전체 캠퍼스에 보낸 서한을 통해서 전 연방검사이자 USC 법률고문으로 활동해온 김병순 씨를 임시총장으로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씨는 현 USC 총장인 캐롤 폴트가 오는 6월 말 퇴임한 이후에 총장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김병수 변호사는 지난 2020년부터 USC의 수석 부총장 겸 법률 고문으로 활동하면서 USC 산부인과 의사 조지 틴들에 의해 피해를 입은 졸업생들과의 10억 달러 합의금 지급을 포함해 여러 가지 위기를 대학이 헤쳐나가도록 이끈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김병수 변호사의 임명은 USC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USC 총장직에 오른 첫 번째 한인이자 첫 아시안으로서 개교 140년 만에 이루어진 획기적인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는 한인 커뮤니티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고 USC의 다양성 증진에도 기여할 것으로 진단됩니다. 이 김병수 USC 총장, 저희 라디오 서울과의 인터뷰에서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는 총장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정윤호 기자가 김병수 USC 총장을 만났습니다. 김병수 USC 차기 총장은 USC의 총장을 맡게 돼 영광스럽다며 모든 이에게 용기를 주고 영감을 주는 총장이 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USC가 그동안 쌓아온 명성을 지속해가면서 대학이 진행하는 연구나 재학생 교육, 펀드레이징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보다 나은 방향으로 이끌면서 성공적인 미션을 수행하려는 마음가짐으로 임시 총장직에 임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It's a tremendous honor and privilege. I'm so proud of the work that we do every single day. Has got to be trying to empower and inspire everyone in our community to be their best. So that's going to be my job, and it's going to involve getting out there, working with our researchers, supporting the deans of the schools, helping with fundraising. 트럼프 행정부로 바뀌면서 행정부의 새 지침을 해석하고 적응하는 점 등 어려운 시기에서 학문적인 다이버시티를 보다 성공적으로 구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here have been a number of new executive orders that need to be digested and interpreted and understood. And so that's one of the things that I'm working on. Great as USC is, there's always room for improvement. So we're great and also where we could do better.
LA에서 태어나 우드랜드 힐스와 칼라바사스에서 성장하고 학교를 다닌 LA 토박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어머니가 LA 통합교육군 매그넷스쿨에서 3학년과 4학년을 가르친 교사 출신이라 자라면서 가정에서 항상 교육의 중요성을 절감했다고 밝혔습니다. 한인 차세대들에게는 항상 열정을 갖고 내 본연의 모습에 충실하면서 현재 자신이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내가 속해 있는 커뮤니티를 조금 더 나은 곳으로 향상시키려는 마음가짐을 갖는 것이 성공의 비결이라고 조언했습니다. Do all of those things. If you always stay true to your values, give it your best, and you surround yourself with people whose values you deeply respect, I think great things are going to happen to you. 임시 총장직을 마친 후에는 다시 USC의 법률 고문으로 돌아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지난해 말부터 미 전국적으로 주미 대사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가짜 구속영장과 가짜 조회 웹사이트까지 등장하면서 사기 행각이 한층 더 정교해지고 교묘해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한인 노년층의 경우 온라인 이용과 행정 절차 등에 대해 익숙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서 이 사기 피해에 노출될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그럴싸하게 꾸며놓은 가짜 웹사이트에 접속을 유도해서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게 되면 이것을 기반으로 자동적으로 생성되는 가짜 구속영장까지 동원되면서 사기 수법이 더욱 진흥화돼 그 대처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 주미 대사관은 지난해 12월 보이스피싱 사기주의 안내를 공지한 데 이어서 지난 5일에도 재차 이 보이스피싱 유의 안내문을 발표했습니다. 이 남가주에서 구리선 절도가 기승을 부리면서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통신용 구리선 절도로 인터넷이 끊기면서 비즈니스 운영에 차질을 빚고 거리에서는 가로등에 연결된 구리선 절도로 한인타운을 포함한 도시 밤거리가 암흑 속에 갇히고 있습니다. 절도범들이 가격이 오른 구리선을 곳곳에서 뜯어내 되팔고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오렌지 카운티 부에나팍 지역 알테시아 블루버드와 비치 블루버드 교차점 인근 한인 업체가 들어선 상가 건물에도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피해 업주에 따르면 AT&T 인터넷과 전화가 끊기는 피해가 발생했는데 보수 작업이 신속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거의 일주일간 인터넷, 전화 먹통 상태로 이어졌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NBC 방송에 따르면 LA 카운티 하시엔다 하이츠는 지속적인 구리선 도난으로 약 7마일에 달하는 지역에 인터넷과 전화를 쓸 수 없는 피해를 입기도 했었습니다. 거리 가로등도 구리선 절도범들의 대표적인 타겟인데 LA 한인타운도 주요 피해 지역으로 지금 꼽히고 있는 중입니다. 이 같은 구리선 절도 때문에 LA 전역에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 크로스타운은 구리선 절도가 전염병처럼 번지고 있다며 지역마다 차이가 있지만 거의 모든 LA 지역이 수년 전보다 더 어두워졌다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현재 가로등 수리 작업은 6개월치가 밀려 있으며 당연히 그 비용 모두 세금으로 충당된다라고 크로스타운은 덧붙였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 슈퍼볼 선데이를 맞아서 LAPD가 음주 및 약물 운전인 DUI 특별 단속을 실시합니다. LAPD는 8일 LA 한인타운에서 체크포인트 검문 단속을 실시하고 슈퍼볼 경기가 열리는 9일 밤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펼친다고 밝혔습니다. LAPD는 먼저 오늘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로스코 블루바드와 알레타 에비뉴, 8일은 오후 6시부터 11시까지 한인타운 폴몬 에비뉴와 워싱턴 블루바드, 또 벨리 지역의 로스코 블루바드와 우들리 에비뉴 등에서 체크포인트 검문소를 설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옷 단위의 돈에 손을 댄 혐의로 기소된 전 통역사 미즈하라 이베이가 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 연방법원은 은행 세금 사기 혐의로 기소된 미즈하라에게 징역 4년 9개월형을 내렸습니다. 은행 사기죄 최대 형량은 징역 30년입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구형과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고 검찰과 미즈하라는 이 형량 협조에 합의한 것으로 또 알려지면서 이렇게 징역 4년 9개월형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또 1,800만 달러의 배상금 지급도 명령했습니다. 배상금 가운데 약 1,700만 달러는 오따니에게, 나머지 100만 달러는 국세청에 지급하라는 명령입니다. 이베이는 3월 24일까지 징역형 복역을 시작하기 위해 출두해야 합니다.
한인타운 청소년회관 KYCC가 LA시 그리고 LA 카운티 정부와 함께 진행하는 저소득층 대상 무료 세금 보고 서비스 프로그램을 올해도 실시합니다. LA 무료 세금 보고 준비 프로그램은 LA시 가족 커뮤니티 투자부와 LA 카운티 소비자 그리고 비즈니스 업무부, KYCC, 유나이티드 웨이 LA가 협력해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입니다. KYCC에 따르면 자격이 되는 저소득층 가구는 연방 주정부 근로소득세 공제와 연방 자녀 세금 공제, 캘리포니아 영유아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해서 최대 $10,000 이상의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KYCC가 실시하는 무료 세금 보고 지원 서비스는 LA 한인타운 내에 있는 KYCC 본부와 맨로 아파트 사무실 등 두 곳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 라디오 서울이 골프 토너먼트 이벤트를 개최합니다. 오는 3월 8일 토요일 샌하신토의 소보박 카지노 리조트에서 빌러브드 골프 토너먼트를 개최합니다. 이번 토너먼트는 참가비 300불입니다. 이 300불 안에는요 18홀 골프 라운딩, 런치, 디너 그리고 토요일 하루 숙박까지 제공됩니다. 그리고 또 대회를 마친 후에는 선물도 증정할 계획입니다. 대회는 3월 8일 오전 10시, 3월 8일 토요일 오전 10시 티오프를 시작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에 대한 자세한 정보 참가 신청은 저희 라디오 서울 323-692-2054 323-692-2054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 성역도시, 미국에는 성역도시가 몇 군데 있죠. LA도 그렇습니다. 로스앤젤레스도 성역도시입니다. 그리고 시카고도 성역도시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시카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LA도 대비해야 되겠죠. 보도국입니다. 전국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인 시카고의 성역도시법이 연방 이민법 집행 노력을 저해한다고 소장에서 주장했습니다. 시카고시와 함께 일리노이주에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연방 이민국 요원과 지역 경찰 간의 협력을 제한하는 성역도시에 대한 최신 단속 조처여서 LA시 등 전국의 다른 성역도시들도 예의 주목하고 있습니다. 행정부는 앞서 연방정부의 불체자 단속을 저해하는 성역도시에 대해 연방정부 자금 지원을 삭감한다고 경고한 것에 이어 시정부와 주정부를 상대로 법적 대응으로 나선 것입니다. 시카고 연방법원에 제출된 소장에서 행정부는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 관리들이 수년간 연방 이민법을 저해하거나 최소한으로만 집행하는 방식으로 대처함으로써 미국에서 추방되었어야 할 수많은 범죄자들이 시카고에서 풀려났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카고시와 일리노이주가 전국에서 가장 강력한 이민자 보호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자주 이들을 지목해왔습니다. 지난달 고위 행정부 관리들은 강화된 이민법 집행을 시작하기 위해 이 도시를 방문했으며 국경 차르톰 호먼이 체포하는 장면을 공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민주당 롭 본타 법무장관은 성역도시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단순히 소송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도 관할 구역들이 성역법에서 물러나도록 위협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민주당 성향이 강한 시카고는 수십 년간 성역도시였으며 트럼프의 첫 임기인 2017년을 포함해 여러 차례 관련 법을 강화해왔습니다. 보도국 뉴스룸입니다. 트럼프 정부가 지출 감축 등의 이유로 국제개발처 USAID에 대한 구조 조정에 착수한 가운데 전체 만여 명의 직원 가운데 290명만 남길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USAID 직원들은 이에 반발해서 기관 해체를 중단하라며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트럼프 정부는 인력을 대폭 줄이는 계획을 이 지도부와의 통화에서 밝혔고 USAID 직원으로 남게 되는 인원 290명은 보건과 인도 지원에 특화된 인력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에 12명, 아시아에는 9명이 남게 되고 외국 현지 인력도 일부 잔류할 수 있다고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했던 이 전기차 충전소 보조금 지원 중단됐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전기차 충전소 건설 지원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 추진하고 있는 바이든 전 대통령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기 작업 중의 하나입니다. 연방도로청은 각 주정부의 교통정책 담당자들에게 교통부가 올봄 새로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기 전까지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을 중단한다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충전 인프라 확대 보조금 프로그램은 전기차 보급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충전 인프라를 확대해
캐즘 현상을 극복하자는 취지로 마련된 전기차 지원 정책입니다. 50억 달러 규모의 연방 고속도로 충전소 지원금, 25억 달러 규모의 지역 커뮤니티 시설 충전소 지원금 등이 이 프로그램에 포함되어 있었는데 일단 중단됐습니다. 연방법무부가 마약 카르텔 단속에 가용 자원을 집중할 수 있도록 정책 우선순위를 조정했습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팬 본디 법무장관은 취임 첫날 법무부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며 이같이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제재 명단에 오른 러시아 재벌의 해외 재산을 추적하고 압류하는 역할을 맡았던 태스크포스의 운영이 중단되고 소속 검사들은 마약 카르텔 단속 업무를 맡게 됩니다. 또 외국 정부에 대한 기업의 뇌물 사건을 추적하는 해외 부패 방지법 관련 TF도 마약 카르텔의 뇌물 사건을 우선해서 담당하게 됩니다. 이 같은 지시는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부터 불법 체류 외국인 문제와 함께 이 마약 문제에 대한 강력한 대처 필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정부 조직 개편 등 핵심 의제를 관찰하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될 백악관 예산관리국 국장 의회 인준이 절차를 통과했습니다. 상원은 러셀 보트 예산관리국장 지명자에 대해서 가결 처리됐다라고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전원이 찬성했고 민주당 전원이 반대했습니다. 예산관리국은 대통령이 의회에 제출하는 예산안을 작성하며 정부기관의 프로그램, 정책, 규정 등이 대통령 정책과 부합하는지 감독하며 부처 간의 정책 조율을 하는 등 국정 운영의 핵심 역할을 하는 백악관 중추부입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이 현지 시간으로 7일 브리핑에서 미국과 러시아의 정상회담과 관련해 아직 실질적인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페스코프 대변인은 정상회담의 시기와 장소, 또 미국의 우크라이나 종전 계획 등을 둘러싼 여러 가지 보도에 대해서 다음 날 반박되고 수정되고 거짓말로 인정되는 발언과 보도가 많다면서 일일이 대응할 필요를 느끼지 못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앞서 페스코프 대변인은 CNN과의 인터뷰에서는 양국 정상회담의 필요성과 시기, 장소에 대해 초기 접촉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답변했습니다. 미국 정부 선박은 파나마 운하를 무료로 통과할 수 있다라고 국무부가 발표하자마자 파나마 정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파나마 국가는 일단 중국의 1도1로는 탈퇴하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파나마와 미국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현지 시각으로 2일 마코 루비오 미 국무부 장관은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선택한 파나마를 찾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되찾겠다고 주장한 파나마 운하에 대한 논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사흘 뒤 국무부 소셜미디어 X에 이제 미 정부 함선은 무료로 파나마 운하를 지날 수 있게 됐으며 연간 수백만 달러를 아낄 수 있게 됐다는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이후 미 국방부도 양국 군대의 협력을 늘리기로 합의했다는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양측이 파나마 운영에 대한 합의를 본 듯한 발표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날인 현지 시각 6일 파나마 대통령이 발끈했습니다. 호세 라울 물리노 파나마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통해 미 국무부의 거짓에 기반한 성명에 당황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식이라면 양국 협상도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는 미 해군 함정의 수수료는 1년에 1,000만 달러가 안 된다며 이 금액이 미국 경제에 타격을 줄 정도는 아니라고도 했습니다. 다만 중국의 1대1로 프로그램에서는 빠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나마 운하를 사실상 중국이 운영하고 있다며 운하 통제권 환수를 주장해왔는데 파나마는 인근 항구 두 곳을 위탁 관리하는 홍콩계 회사에 대한 강도 높은 감사와 계약 취소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주민을 강제 이주시키고 휴양도시로 개발하겠다는 가자지구 구상을 내놓으면서 인질 수십 명의 귀환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가 달린 2단계 휴전 논의가 뒷전으로 밀려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이 같은 와중에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합의로 시행 중인 3단계 휴전 방안에 수정 필요성을 제기하고 하마스 지도자들이 망명하면 전쟁을 끝낼 수 있다는 새로운 구상까지 내놓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4일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면서 가자 지구에 대한 자신의 장대한 계획을 설명했을 뿐 임시 휴전을 영구 휴전으로 전환하는 회담을 진행하라는 압박은 거의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지난 3일 시작될 예정이던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휴전 후속 협상은 공중에 붕 뜬 상태가 됐고 인질의 운명도 하마스의 대응도 이 휴전 유지 여부도 현재 모두 불확실해졌다는 이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의 가자지구 구상을 놓고 각국에서 비난 여론 쏟아지고 있지만 트럼프 대통령 추진 의지 꺾지 않고 있죠. 구체적으로 팔레스타인 주민을 어디로 이주시킬 계획까지 또 어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구체적인 시행 방안은 뭔지, 뭘 생각하고 계시는지 트럼프 측근들이 트럼프 대통령 해석하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KBS입니다. 가자 지구를 미국이 소유하고 개발하겠다는 트럼프 대통령. 팔레스타인 주민들의 주변국 강제 이주는 물론 영구 정착을 시사했습니다. That we could do something really nice, really good, where they wouldn't want to return. Why would they want to return? That place has been hell. 인종 청소다, 국제법 위반이다. 중동 국가들은 물론 동맹국들까지 비난에 나섰지만 아랑곳않는 모습입니다. 자신의 구상이 실현됐다면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영내 훨씬 더 안전하고 아름다운 곳에 이미 재정착했을 것이라며 전쟁이 끝나면 미국이 이스라엘로부터 가자를 넘겨받을 것이라고 추진 의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백악관과 행정부에선 이런 구상을 어떻게 실현시킬지 설명하는데 진땀을 빼고 있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은 영구 이주가 임시 이주라고 한 발 물러섰고 국무장관도 재건 기간 동안 옮기라는 거다 진화에 나섰습니다. So in the interim, obviously people are going to have to live somewhere while you're rebuilding it. It is akin to a natural disaster. 트럼프 일기 핵심 참모였던 존 볼턴 전 국가안보보좌관은 실현될 수 없는 구상이라고 단언했습니다. 트럼프의 가자 구상은 하마스 점령과 분쟁 악화란 국면을 뒤엎겠다는 큰 그림이라는 분석 속에 정작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2단계 휴전 협상은 시작도 못했습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하마스 지도자들의 제3국 망명 등 새 수정안을 제시했다는 미 언론 보도도 나왔습니다. 자칫 휴전한 협상이 깨지고 전쟁이 재개될 수 있다는 경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양민효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후 가자 지구를 미국이 장악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파문을 일으킨 가운데 마르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중동으로 향합니다. 미 국무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AFP 통신은 오늘 루비오 장관이 이달 13일부터 18일까지 독일 민헨에서 열리는 민헨 안보회의에 참석한 뒤에 이스라엘과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보도한 것입니다. 이번 순방은 트럼프 대통령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밝혀 논란이 촉발된 가운데 진행되는 것입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사우디아라비아가 팔레스타인 국가를 원하면 영토가 넓은 사우디 안에 세워라라고 말했습니다. 가자 지구의 팔레스타인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자는 트럼프 대통령 구상을 사우디가 반대하자 이에 불만을 드러낸 셈입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수립 방안에 대해서 이스라엘 안보를 위협한다고 일축하면서 이스라엘 정부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주권 국가로 공존하는 두 국가 해법을 일관되게 거부하고 있습니다. 아야롤라 시에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미국과 협상에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고 이란의 국영통신이 7일자로 보도했습니다. 아야롤라 하메네이는 이날 테헤란에서 열린 공군 지휘관 행사에 참석해서 미국과 협상해도 아무 문제도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면서 경험이 그 증거라고 역설했습니다. 이란이 미국과 유럽 등 서방과 맺은 2015년 이란 핵 합의를 2018년 트럼프 행정부가 일방적으로 파기했던 일을 가리키면서 미국이 합의를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재임 중인 사람이 그 합의를 파기했다며 그 정부가 협상 테이블에서 이런저런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우리에게 거짓말하는 것을 허용하지 말라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나들솔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어제 NBA 경기에 LA 레이커스, 클리퍼스 두 팀 다 경기가 있었습니다. LA 레이커스는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와 경기를 가졌는데 레이커스가 120대 11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스테판 커리와 르브론 제임스 간의 맞대결을 항상 이 레이커스와 골든스테이트 간의 경기는 관심을 끌죠. 어제 레이커스의 르브론 제임스가 42득점을 올리면서 팀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판정승을 거뒀죠. 스테판 커리도 37득점을 올리면서 역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지만 레이커스가 한 번 잡은 승기 어제 놓치지 않았습니다. 초반에 점수차가 좀 많이 벌어져서 마음을 놨던 분들도 많으실 거예요. 그런데 상대팀이 골든스테이트잖아요. 그래서 전반전이 끝났을 때 점수가 좀 많다 하지만 마음을 놓을 순 없다 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끝까지 추격을 했지만 120대 112로 레이커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인디애나 페이서스와의 경기에서 112대 119로 패했습니다. 제임스 하든이 22득점을 올리면서 열심히 뛰었지만 패배를 막지는 못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인투이돔 이번 시즌에 홈구장을 공개를 하고 그리고 홈구장에서 이전을 해서 스테이플 센터 예전 스테이플 센터였죠.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인투이돔으로 연고지를 옮긴 게 아니라 홈구장을 옮겼는데 성적이 그닥 좋진 않아요. 제임스 하든만 믿고 지금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카와이 레너드는 여전히 건강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순위를 한번 볼까요? LA 레이커스는 그래도 성적이 썩 좋지는 않지만 나쁘진 않습니다. 30승 19패로 서부조 5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LA 클리퍼스는 28승 23패로 서부조 7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레이커스와 경기했던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 25승 26패 11위에 지금 포진 내 11위에 자리를 하고 있어서 플레이오프 진출도 사실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그런데 달라지는 게 있죠. 골든스테이트 워리어스가 지미 버틀러를 영입했습니다. 이제 지미 버틀러와 스테판 커리의 조화, 드레이먼드 그린까지 하면 이 빅3 3인방의 활약 한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레이커스는 루카 돈치치가 아직 팀에 합류는 했지만 경기에는 아직 뛰지 못하고 있습니다. 루카 돈치치와 함께 더 높은 순위를 지금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1억 명이 넘는 팬이 숨죽여 지켜보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단열경 스포츠 이벤트인 미국의 프로풋볼 NFL 슈퍼볼이 이번 주 일요일 오후 3시 30분에 펼쳐집니다. 그리고 팍스 TV를 통해서 생중계됩니다. 제59회 슈퍼볼인 이번 대회는 루이지애나주 뉴올린스 시저스 슈퍼돔에서 캔사스시티 칩스와 필라델피아 이글스의 대결로 치러집니다. 당대의 최고의 쿼터백 패트릭 머홈스를 앞세운 캔사스시티는 NFL 역사상 최초의 3피트, 즉 3시즌 연속 우승에 도전하고 이 필라델피아는 2년 전 슈퍼볼 무대에서 캔사스시티에 패배했던 것을 서력한다는 각오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취임 이후 끝없이 파격 행보를 선보이는 트럼프 대통령은 현직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슈퍼볼을 직접 관람할 계획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시저스 슈퍼돔을 찾기로 하면서 세계 최고의 팝스타 테일러 스위프트와의 만남이 이루어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캔사스시티의 타이트엔드 트래비스 첼시와 공개 열애 중인 스위프트는 지난해 슈퍼볼에서 캔사스시티가 우승하자 그라운드에서 켈시와 입맞춤하기도 했습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캔사스시티 경기를 직관하는 것으로 유명한 스위프트가 이번 슈퍼볼 역시 현장에서 지켜볼 전망입니다. 그리고 이번 슈퍼볼에서 좀 관심을 끄는 만남이 성사될지 그것도 관심입니다. 이 테일러 스위프트 분명히 거기 가 있겠죠. 그리고 이번 슈퍼볼은 미국 역사상 최초로 트럼프 대통령이 직관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과연 만나게 될 것인지 트럼프 대통령이 카말라 해리스 전 부통령을 공개 지지했던 테일러 스위프트에게 시장에서 대가를 칠 것이다 라고 경고했는데 과연 만나면 또 어떤 얘기를 할지. 이번 슈퍼볼 하프타임 쇼의 주인공은 래퍼 켄드릭 라마입니다. (2025년 2월 7일) 금요일에 전해드린 라디오서울 모닝뉴스에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유지승, 김윤정이었습니다. 잠시 후 9시에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이 방송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